퇴근길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사람들이 작은 비닐 한 묶음을 두고 서로 눈치를 보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쓰레기 봉투가 오늘은 금보다 먼저 품절될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진열대가 텅 비어갑니다. 도시의 불빛은 멀쩡한데 생활의 가장 밑바닥을 바치던 재료 하나가 끊기자 공기부터 서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공포의 이름은 원유도 아니고 환율도 아니며 많은 사람이 처음 듣는 나프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프타가 지금 한국 제조업의 심장을 움켜쥐고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주유소 가격표가 아니라 공장 굴뚝 아래에서 돌아가던 일상의 질서입니다. 바다 건너 좁은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여수의 공장과 동네, 마트와 병원의 진열장까지 같은 끈으로 묶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가 입을 모아 말하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주 안팎이라고 합니다. 2주라는 말이 왜 무서운지 아직 감이 오지 않는다면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 아니라 나라의 재료 창고가 바닥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창고가 비기 시작하면 우리가 매일 손으로 잡고 버리고 싸고 담고 보호하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쓰레기 봉투가 먼저 흔들리고 배달용기가 뒤따르며 주사기와 포장재와 전선 피복까지 연서로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대개 위기가 오면 자동차나 반도체부터 떠올리지만 진짜 무서운 위기는 가장 하찮아 보이던 물건이 끊길 때 시작됩니다. 밥은 있는데 담을 그릇이 없고 물건은 있는데 포장할 비닐이 없고 치료는 가능한데 소모품이 부족한 상황이 바로 그런 위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숫자 몇 개를 읽는 경제 뉴스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바닥 체력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존 보고서입니다. 이미 일부 현장에서는 가격표보다 재고표가 더 무서운 종이가 되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 때마다 관리자는 남은 물량을 세고 생산팀은 어느 라인을 먼저 멈출지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야간조가 끝나도 안심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는 내일 들어올 포장 용기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서민 경제는 원래 거대한 충격보다 작은 부적에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태를 단순한 국제 분쟁 기사로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 현관 앞에 노인 쓰레기 봉투 한 장까지 이 위기의 끝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오랫동안 값싸고 안정적인 중동산 원료를 전제로 거대한 생산 체계를 세워왔습니다. 그 체계는 평소에는 효율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길목이 막히는 순간 한 방향으로만 뻗은 가는 혈관처럼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뀝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와 원료가 지나가는 목줄 같은 통로인데 한국은 그 통로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높습니다. 대체 항로를 찾는다고 해도 운임이 뛰고 도착 시점이 밀리며 계약 자체가 흔들립니다. 원료가 하루 늦는 정도는 버틸 수 있어도 2주 넘게 막히는 순간 공자는 계산기가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석유화학의 첫 단추인 나프타는 그냥 연료가 아니라 수많은 생활재의 뿌리가 되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분해되고 가공되며 수지와 필름과 용기와 섬유와 의료 소모품의 씨앗으로 흩어집니다. 다시 말해 나프타가 막히면 눈에 보이는 수천 개 제품이 한 번에 기침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산업이 생각보다 재고를 길게 쌓아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빠르게 돌리고 빠르게 공급하는 방식이 비용을 줄여주지만 비상시에는 그 효율이 도구로 변합니다. 업계가 말하는 2주 재고는 달력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셧다운까지 남은 모래시계입니다. 이미 LG화학 여수 공장은 나프타 분해 시설 일부 가동을 멈추며 경고등을 실제로 켰습니다. 한 공장이 멈추는 일은 그 회사만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던 기초 원료를 기다리던 중소업체와 하청업체와 운송기사와 주변 상권까지 한 번에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제조업 위기는 주문 감소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위기는 재료 실종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훨씬 잔혹합니다. 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들 재료가 없어서 라인이 멈추는 상황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계는 멀쩡하고 사람도 있는데 원료 탱크가 비어가는 광경만큼 허망한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감산이 아니라 붕괴라는 말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멈춘 대형 설비는 다시 돌리는 데에도 시간과 돈과 안전점검이 겹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나프타 부족은 단지 석유화학 회사의 손익계산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닐과 포장재와 합성수지 부품은 식품과 유통과 의료와 농업과 전자산업을 조용히 연결하는 숨은 뼈대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지면 생활 폐기물 처리부터 흔들리고 음식 포장이 막히면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병원에서 주사기와 튜브와 일회용 소모품이 늦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불안은 물가를 넘어 생명으로 번집니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자재와 포장용 필름이 흔들리고 공장에서는 전선 피복과 절연제와 포장 완충제가 동시다발로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던 원료 하나가 사실은 나라 전체를 엮는 접착제였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드러납니다. 정부가 나프타 수출을 5조월 동안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강한 조치를 꺼낸 것도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수출길을 막아서라도 국내의 원료를 붙잡아두겠다는 판단은 시장 자율보다 생존을 앞세운 비상선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시간을 벌 뿐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들어올 물량이 막힌 상태라면 국내에서 돌릴 수 있는 목도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재고가 아니라 공급선 자체가 막혔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제조업은 이미 장기간의 불황과 저가 경쟁과 중국발 공급 압박으로 체력이 크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며 비용을 깎아온 공장들에게 이번 충격은 마지막 체력을 빼앗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계약과 금융으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원료 가격이 오르는 그날 바로 숨이 막힙니다. 원료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가공업체가 버티고 가공업체가 버티면 납품업체가 쓰러지고 그 아래 영세사업자는 말할 시간도 없이 정리됩니다. 이것이 도미노라는 말이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구조 설명인 이유입니다. 한 장의 비닐봉투 뒤에는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와 가공업체와 인쇄업체와 물류업체와 가게사장이 줄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줄 가운데 하나만 끊겨도 맨 아래에서 물건을 받는 소비자는 갑자기 선택지가 사라진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원자재 파동이 아니라 한국형 생활 기반망의 시험대라고 봐야 합니다. 현실은 이미 뉴스 제목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찾는 손님이 늘어나며 직원들이 입고 시간을 묻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 사장들은 맛보다 용기를 먼저 걱정하는 이상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식은 만들 수 있는데 담을 통이 없으면 가게는 불을 켜놓고도 주문을 끊어야 합니다. 포장재 가격이 한번 뛰면 자영업자는 메뉴값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와 가게 주인이 느끼는 원가 상승 사이에서 동시에 지갑이 찢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상이 한 품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닐과 용기와 일회용품이 오르면 식품 가격이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온라인 판매 수수료 부담까지 함께 무거워집니다. 결국 여러분이 오늘 저녁 주문하는 한 끼 가격에도 중동의 긴장이 몰래 붙어 들어오는 셈입니다. 여수와 울산 같은 산업도시에서는 공장 가동률 저하가 곧바로 식당 손님 감소와 숙박업 침체로 이어집니다. 낮에는 굴뚝 연기가 줄고 밤에는 골목 상권 불빛이 먼저 꺼집니다. 공장 하나가 멈출 때 지역 경제는 통계보다 먼저 표점으로 무너집니다. 식당 사장은 평소 예약하던 단체 손님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택시기사는 심야 호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공장 밖에서 사는 사람도 결국 공장 안의 사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병원과 약국도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의료용 소모품은 다른 상품처럼 대충 대체할 수 없어서 공급이 불안하다는 소문만으로도 현장은 재고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제조업 위기는 늘 먼 굴뚝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번에는 부엌과 병실과 배달 가방까지 동시에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주식시장보다 생활시장을 먼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자산 가격보다 당장 사야 하는 물건이 사라지는 공포가 훨씬 피부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거창한 산업 보고서보다 동네 계산대 앞에서 먼저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남았을까요? 만약 해역 긴장이 길어지고 대체 물량 확보가 더딘 채 시간이 흘러간다면 합성 수지 제품 가격은 많게는 2배에 가까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고되는 20%에서 40% 수준의 가격 급등만으로도 서민 생활은 이미 충분히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위기와
생활 현장의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린 사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고리가 먼저 끊어지는지 차분히 보는 일입니다. 정부는 비상수급 체계를 더 촘촘히 돌리고 대체 수입선과 우회 항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 이익보다 생존 재고와 공급선 다변화에 돈을 써야 하고 지방 산업도시는 고용 충격 완화 장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가늘게 만든 공급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에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빠른 길만 쫓다 보면 어느 날 가장 약한 일상이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사라지는 사회는 단지 불편한 사회가 아니라 도시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입니다. 배달 용기가 부족한 사회는 외식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 상인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밀리는 사회입니다. 주사기 수급이 흔들리는 사회는 물가 불안이 아니라 공공안전과 의료 신뢰가 흔들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눈에 보이는 제품 부족보다 눈에 보이지 않던 기만이 무너지는 소리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심할 만큼 많은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2주라는 말은 버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집어드는 비닐 한 장과 포장 용기 하나가 사실은 국제정세와 공장 탱크와 노동자의 생계가 엮인 결과물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제조업의 진짜 경쟁력은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하고 연결하고 버텨내느냐에서 다시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첫 번째 종은 이미 울렸고 지금도 많은 현장에서 아주 낮고 무거운 소리로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특정 업종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비와 일자리와 안전을 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제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